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PI를 공부하게 된 강천수 강사입니다. 생성, 기능, 틀,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구조체와 함수를 사용해서 윈도우를 생성하는 거고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바와 뷰 같은 것들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 필요한 틀,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제작하고 난 후에 우리는 게임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재미없는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C++ 수업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구조 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API 수업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현하는 수업이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로직 분석하는 실력과 프로그램 구조 짜는 실력이 급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API를 배워볼 건데요. API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의 규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API를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API 보시면은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컴퓨터가 디바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자, 이러한 디바이스 기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뭐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iOS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 OS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 디바이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서로 이 상호작용을 시키고 싶을 때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결국 이 OS를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이 OS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OS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 OS는 디바이스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키 입력이라든지 화면의 어떤 데이터 출력을 한다든지 어떤 그림을 출력한다든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OS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러한 OS 규칙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파악하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OS에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 이 집합들을 여러분들 API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PI. 자,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셨다면은 이제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이라고 하거든요. 이 SDK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을 설치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또 따로 제공합니다. 이제 이거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이제 함수들이 여러분들 무수히 좀 많아요. 무수히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보기 쉽고 클래스화 시켜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고, 또 객체 제왕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MFC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MFC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은 메시지 처리,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울 건데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메시지 처리를 할 거고요. 이러한 메시지를 처리를 통해서 구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윈도우 이 API를 왜 배울까요? 윈도우 API를 왜 배우죠? 자, 그리고 이 AP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짝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는 이 API를 응용 프로그램 규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이다라고. 그런데 이 API라고 하면 단어 자체는 조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API가 윈도우 API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API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PI를 부를 때는 좀 더 정확히 부르고 싶다면 윈도우즈 API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API를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이 윈도우즈 API를 배울 때 디바이스와 이 윈도우 OS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잖아요.
그쵸? 이 개발을 하잖아요. 이걸 개발하면은 우리가 OS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도. 이 OS, 윈도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윈도우 OS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API를 배우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API만 사용해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뭐 훨씬 더 상이호환 언어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 개발 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API를 또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툴이나 상이호환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윈도우 기반, 이 API 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PI를 배우면은 코어단을 공부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또 API를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C++까지 언어를 배워두셨잖아요. 이 C++까지 언어를 배우고 아직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API를 배우게 되면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돌아가는 로직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PI를 배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 보통 이제 간단하게 나타드리면 이제 식별자, 핸들이나 인스턴스, 그리고 이제 문자 처리 방식, 유니코드 방식을 배울 건데요. 자, 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 핸들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 특정한 객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객체. 예를 들어서 펜이라는 객체가 있던가, 선을 그리는 펜이라는 객체가 있던가, 아니면은 면을 그리는 브러쉬라는 객체가 있던가, 브러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면을 그리는 브러쉬 아니면은 윈도우 창을 띄우는 뭐 윈도우 창 같은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 창이 있을 때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크리에이트 윈도우로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뭐 이 만든 객체의 번호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번호를 저장하고 나는 이 객체를 다시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이 번호를 사용해서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핸들을 사용하고요. 자, 핸들 사용할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핸들을 하나 만들고 뒤쪽에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이 객체의 데이터를 핸들 안에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는 식별자라고 있잖아요. 식별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 핸들을 사용해서 이 객체를 접근하고 싶을 때 핸들을 사용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32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바이트 정수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쪽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생성 시 객체를 핸들에 붙이고 그 객체를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참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랑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유니코드를 배워볼 거거든요. 유니코드. 우리가 C 언어 C++를 배울 때는 멀티바이트로 개발이 되고 유니코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언어는 아스키 코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키 코드 기반으로 돼 있고. 자, 볼게요. 멀티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어 소문자를 표시할 때 몇 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렇죠. 1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1바이트. 영어 소문자 A를 표시할 때는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캐릭터형은 여러분들 1바이트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특수문자. 특수문자, 미음한자, 특수문자 사용해서 이 까만색 특수문자를 하나 출력을 했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여러분들 몇 바이트가 됐나요? 그렇죠. 2바이트가 됐습니다. 2바이트가 되고 캐릭터 배열에서 별 두 개 값을 먹었었죠. 캐릭터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캐릭터 배열을 우리가 멀티바이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떤 문자는 1바이트, 어떤 문자는 2바이트, 어떤 문자는 1바이트, 어떤 문자는 2바이트 이런 식으로 규칙 없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런 바이트 표시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1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이.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 여기서는 문자열을 이제 유니코드 방식. 요즘 유니코드 많이 쓰거든요. 지금 유니코드 씁니다. 유니코드를 쓰는데 이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씩 쪼개서 사용해요. 그럴 때 보세요. 2바이트 쪼개서 출력하고 2바이트 쪼개서 출력하고 2바이트 쪼개서 출력하면은 여기 문자열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서 문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자가 도대체 무슨 문자인지. 그래서 외계어 같은 문자가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이런 문자 1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문자 처리를 막기 위해서 우린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유니코드를 사용할 거거든요. 유니코드. 이 유니코드를 사용할 건데 유니코드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바이트를 사용해서 2바이트 단일한 값, 동일한 값으로 모든 문자를 표시하는 문자 코드 체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소문자든 대문자든 특수문자든 어떤 문자든 전부 다 2바이트로 특히 이제 한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2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문자 체계가 유니코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 할 때 자료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자료형들이 나와 있어요. T 캐릭터형이라든지 LP, STR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유니코드 이 자료형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규칙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LP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롱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는요, 컨스턴트,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는요, 멀티바이트 유니코드 이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ASCII 코드 기반의 문자다. 그냥 이거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이제 말 그대로 문자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따져서 아래쪽에 있는 자료형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T가 아까 뭐라고 했죠? T가 멀티바이트나 유니코드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문차 집합 설정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멀티바이트로 개발할 것인지 유니코드로 개발할 것인지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멀티바이트를 골랐다. 라고 하면은 이 C 언어상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면 캐릭터형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W 캐릭터형 T가 붙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W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와이드 약어로요 와이드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와이드 약어로서 유니코드 자료형, 유니코드 문자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2바이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LPSTR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LP 같은 경우 뭐였죠? 포인터였죠. 포인터. STR은요 문자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 포인터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LPC, STR은 LP 나누고 C 나누고 STR 나눠서 LP는 포인터, C는 컨스트 상수고요. STR은 문자열. 그래서 컨스트 문자열 포인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LPT가 붙었네요. T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겠죠. 멀티바이트나 유니코드 두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LP는 포인터고요.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이죠. 포인터 붙고 문자열 포인터 사용하고요. LPCT, STR 같은 경우는 LP 따로, C 따로, T 따로, STR 따로로서 이제 포인터 붙고요. 그리고 문자열 두 개로 나눠지죠. 캐릭터형이나 W 캐릭터형.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const 상수값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니코드를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윈도우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안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시킬 거예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값들이 들어가냐면은 뭐 스타일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커서 설정, 아이콘 설정, 클래스 이름 설정, 메뉴 이름 설정 등등등 윈도우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등록된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가 등록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윈도우 창을 생성합니다. 이 생성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창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윈도우 창의 시작 위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생성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윈도우 창을 출력합니다. 화면에 이제 띄워줘요. 이 컴퓨터 디바이스에 화면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띄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윈도우를 개발할 때 메시지 루프를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루프를 만들어서 이 루프는 무한으로 계속 돕니다. 무한으로 계속 돌아요. 왜 언제까지 도냐면요. 프로그램이 종료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무한으로 돕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 어떤 내가 특정한 메시지, 키보드 A를 눌렀다던가, 마우스 왼쪽 클릭, LB 버튼을 눌렀다던가,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이제 이게 메시지 형식으로, 윈도우 메시지 형식으로 루프 문안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윈도우 함수, getMessage나 pickMessage 둘 중 하나를 사용해서 받아올 건데요.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이 메시지를 처리해 줘야 돼요. 제가 윈도우 클래스 초기화에서 제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초기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콜백 함수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줄 거예요. 콜백 함수. 자, 콜백 함수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프로시저라는 우리가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윈도우 클래스 초기화할 때 설정할 때 이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루프를 돌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패치 메시지랑 이제 트랜스레이트 메시지 사용해서 이 콜백 함수로 메시지를 넘길 거거든요. 넘기면은 보세요. 자, A를 눌렀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해서 메시지를 윈도우 프로시저 안에 넘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눌렀다. 윈도우 메시지 키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왔다면은 이 메시지는 키를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마우스 입력이 왔다면은 마우스 입력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를 작성하고 이 콜백 함수를 루프 문안에서 윈도우 루프 문안에서 동작시켜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윈도우 A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반이 C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FC 같은 경우는 이제 C++로 개발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C++를 사용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웬만하면 다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C++의 이 컴파일 검사 단계 자체가 조금 더 C 언어보다 엄격합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사용할 때는 C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C++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윈도우 개발 위해서 어떤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줘야 되냐. 우리가 뭐 C 언어 사용할 때는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 추가하고 C++ 때는 IO 스트림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윈도우 개발을 할 때는 윈도우즈.점 헤더 파일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구동을 시킬 때, 동작을 시킬 때는 반드시 엔트리 포인트가 필요했죠. C 언어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void main이나 int형 메인 함수가 필요했거든요. 메인 함수. 이 메인 함수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메인이 아니라 win main을 사용한다. int형 win main을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수업인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 첫 수업이라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2강에서는 윈도우 생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